이강인 선수가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에 B클럽 이적설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에이스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한 유럽 B클럽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이강인의 이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9일 일본 언론들이 이강인의 이적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관한 기사고 또 다른 하나는 토트넘 이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고 일본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언론이 게재한 기사 두 개의 내용과 각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쿠보 타케우사의 라이벌, 한국의 젊은 에이스 미드필더 이강인, 마요르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나. 마요르카에 소속된 한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올 시즌 종료 후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 일본 대표 미드필더 쿠보 타케우사와 동세대로 같은 왼발잡이. 10살의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갖고 플레이면에서는 드리블 돌파와 상상력 넘치는 패스, 정확한 슈팅 등 쿠보와 스타일이 비슷해 라이벌로도 주목받는다. 5일 스페인 일간지 보도에 따라 한국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에 이적료 2천만 유로를 제시할 예정. 이강인의 계약은 2025년까지이지만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은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등 크게 보도되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아기레 감독 밑에서 주전으로 안착. 현재 32경기에서 6골 4도움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남기고 있다.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2골 4도움으로 MVP에 선정되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해 가나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는 공격수 손흥민에 버금가는 인기 선수로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 밖에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미토마가 소속된 브라이튼, 뉴캐슬, 에스턴 빌라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권 선수가 각 리그의 상위 클럽으로 이적, 소속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시 선발로 출전, 결과를 남길 수 있을까? 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강인으로는 아틀레티코 중원의 핵심을 맡기기에 역부족 느낌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쿠보보다 한 발 먼저 가는 강인에게는 좋은 스텝업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적해서 결과를 낸다면 QI 코멘트는 맞는 말이겠죠. 솔직히 그렇게까지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할 거라는 이미지는 아직 없지만 이건 일본인 편의 발언은 아닙니다. 이강인은 좋은 선수지만 3강, 4강이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환경을 발견한 쿠보는 현 시점에서 다음 시즌의 이적은 거의 없겠지 라고 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오프 시즌은 이강인의 동향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이강인 입장에서도 좀 더 상위의 환경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도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겠죠. 결국은 어디로 이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적지에서 주전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팀 선택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메오네가 수비가 엉성한 선수를 계속 쓸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비가 엉성한데도 그만큼 공격에서 무쌍할 정도도 아니고 이 정보는 정말일까? 별로 나쁘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감독이 시메오네라면 그럴 리 없고 만약에 가더라도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기용되지 않을 것 같아. 시메오네와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올 시즌 이강인의 공격면은 확실히 무쌍 상태겠지. 이강인도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틀레티코의 스폰서도 한국 기업이 강해서 날림 기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틀레티코에게나 마요르카에게나 선수 본인에게나 리스크는 크겠지. 라리가 상위 팀들이 굳이 획득할 정도의 성적을 내는 선수도 포지션도 아닌 것 같다.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을 원하는 것은 시메오네 감독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원사가 한국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후원 중이고 그 전에는 기아자동차가 후원사였습니다. 이강인은 다음 이적지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역할을 요구하지 않을까? 아틀레티코라면 어려운 임무를 요구할 것 같아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쿠보 선수가 축구 선수 중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이 선수의 이름을 밝혔으니까 아틀레티코에 가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두 선수 모두. 이 사람은 B클럽에 가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마요르카 같은 중견클럽에서 몇 년 더 성장한 후에 B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이 좋죠. 이런 면에선 쿠보군과 비슷하기도. B클럽에서 안 뛰어봤잖아 강인은. 미래에서 왔냐?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그냥 한국인이 강팀에 가길 바라지 않는 거잖아? 아틀레티코의 전술에 전혀 맞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메오네가 써줄까?
동갑내기이자 친한 친구인 쿠보와 이강인이 챔스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재미있네. 다음은 토트넘 이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토트넘 마요르카의 이강인에게 뜨거운 시선. 이적료 29억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쟁탈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 스페인 일부 마요르카의 한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쟁탈전에 참전한다고 스페인 미디어 피차에스가 보도했다. 스페인 일부 바르셀로나의 하부 조직에서 자란 일본 대표 미드필더 쿠보 타케우사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일부 발렌시아의 하부 조직 출신인 이강인은 지금까지 6골 4도움을 기록해 스페인 일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토트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차에스는 토트넘은 스페인 리그에서 유명해진 이강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스트라이커는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마요르카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라고 지적. 클럽 측은 이적료로 2천만 유로를 책정했다고 전했다. 마요르카와 계약은 2025년 6월 말까지로 올여름 방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쿠보의 라이벌을 둘러싸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이 치열한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적당하겠지. 실패해도 젊으니까 적어도 되팔아서 절반은 회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선적으로는 기용하지 않아. 선배인 김민재 씨의 대단한 점은 페네르바체를 선택하고 심지어 쿨리발리가 빠져나간 나폴리를 선택했다는 점. 강인 씨도 마침 전방에 왼발잡이 주전이 빠진 곳에 후임자가 될 수 있는 팀이 좋겠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의 톱클럽이 이상적. 애초에 토트넘이 보강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잖아. 이강인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쿠루셉스키도 있고 벤탄쿠르도 있고. 이강인은 아직 더 경기에 나가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팀으로 가야 하고 토트넘은 수비를 어떻게든 하는 것이 최우선. 케인이 없어진다면 물론이고 케인이 잔류한다고 해도 단주마를 완전히 영입하지 않는다면 보강이 한 명은 필요. 예산적으로도 타깃이 된다. 흥민과 강인 콤비에 의한 화학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쿠보나 미토마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일본인 선수에게 자극이 되겠죠. 쿠보도 그랬지만 우선은 시합에 나갈 수 있고 자신의 플레이를 이해해주는 팀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어. 올해 이강인은 잘하고 있다. 결과도 물론이지만 팀을 위해 수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 라리가의 상위팀이라면 좋은 이적이겠지. 경기에 나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애초에 토트넘은 왜 공격 보강을 하려는 걸까요? 과제는 수비인 것 같은데. 쿠보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커리어 하이의 성적을 남겼고 아직 나이가 22세니까 장래의 유망주.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이라는 좋은 예가 있으니까 두 번째를 노리고 싶겠지. 쿠보의 멘토로 다비드 실바가 이강인의 멘토로 손흥민이 될 수도 있어. 챔스에 못 나가니 선수 보강비는 깎이겠지만 챔스를 목표로 하는 팀에게 있어서 이강인으로 좋을까 싶네. 미들에서 쓸지 공격적으로 스리톱의 측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힐을 좀 더 써야 한다고 봐. 애초에 보강 운운하는 것보다 우선 감독은 누구로? 라는 이야기겠지. 모처럼 라리가에서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리그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아직은 젊고 아틀레티코가 정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스텝업은 같은 나라가 좋을 것 같아. 라리가, 챔스, 컵전, 경기 수는 꽤 있고 하이팀과의 대전에서 임팩트를 남기면 챔스도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듯. 뭐 손흥민이 오라고 하면 가버릴 것 같기도. 이건 기쁘구나. 개인적으로는 아틀레티코로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중동머니로 윤택한 프리미어가 좋을 것 같아. 대단한 선수들이 가득 모여있고. 이강인이 30억이면 싸다. 토트넘이라면 손도 있으니까 좋은 보강이네. 나중에 손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보강이 될 것 같아. 내친 김에 민재도 잡아서 수비도 어떻게든 하면 좋다.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 라리가 선수라는 느낌. 어쨌든 토트넘은 수비 선수를 보강하는 것이 좋아. 마요르카에서 이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해. 드리블 스탯이 특히 대단.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토트넘에서 손과 팀 동료가 되면 한국에서는 열기가 고조되겠네. 쿠브에 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강인 완전 대단. 소니와 같이 뛰잖아. 민재도 맨유로 갈 것 같고. 이강인의 이적에 대해 스페인 현지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요르카 지역지 푸트볼 게스테 마요르카는 7일자 보도를 통해 이강인의 이적은 아주 뼈아픈 손실이 될 것이다. 그가 FA로 마요르카와 계약할 때 적절한 이적료에 제한이 온다면 떠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몸값을 약 2천만 유로로 올리려고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렐레보는 이강인은 마요르카 역사에 이적료를 가장 많이 남겨준 선수 중 한 명으로 남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기꺼이 거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도 이강인의 이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죠. 이강인 선수의 선택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